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자의 세 가지 성질 중 첫 번째로 양자 불확정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양자의 성질에 대해 두 번째로 양자 중첩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자 불확정성에 의하면 양자는 측정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닐스 보어, 막스 보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코펜하겐 해석을 대표하는 불연속성의 세계관과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에르빈 슈레딩거가 대표하는 연속성의 세계관으로 학파가 양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들 물리학자들의 양자 역학에 대한 해석은 1927년에 열린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솔베이 회의는 당대의 명망 높은 학자들을 초청해 화학과 물리학의 이슈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회의인데 제5차 솔베이 회의는 참석자 29명 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받은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참석하여 양자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솔베이 전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회의였습니다. 솔베이 회의 셋째 날 슈레딩거는 자신이 계산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 연속성에서 기초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에 대해 연속성이 사실이라면 양자 도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섯째 날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세계는 명쾌하고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는 이것을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연속성, 불확정성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에 대해 보어와 보르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막스 보르는 양자 중첩 상태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합니다. 양자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에 의한 여러 결과 상태가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양자 중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상자 속에 동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자를 충분히 흔든 후에 상자를 열어 동전의 상태를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경우는 각각 50%입니다. 관측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기존 확률 분포와 양자 중첩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확률 분포에서는 실제 동전은 상자를 열기 전에 이미 앞면 또는 뒷면이 정해진 상태지만 양자 중첩에서는 동전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여전히 앞면과 뒷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며 상자를 여는 순간 확률적으로 앞면과 뒷면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 상태는 측정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확률적으로 관측되는 결과의 중첩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만일 모든 공간에 확률로 분포하고 있다가 측정한다는 행위가 순간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한다면 관측되는 순간 확률로 분포하는 정보들이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솔베이 회의에 참석했던 과학자들은 불연속성을 주장하던 코펜하겐 학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자 역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불연속성에 기초하는 코펜하겐 해석으로 완결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와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는데 그럼 양자의 세계는 얼마나 작은 것부터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크고 작은 반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35년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역학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인데요. 먼저 고양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상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미시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시료를 넣어둡니다. 이 시료가 1시간 반 동안 방사성 붕괴를 일으킬 확률이 정확하게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면 시료 옆에 매달아 놓은 망치가 작동하면서 앞에 둔 독극물 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게 됩니다. 이런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1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슈레딩거는 코펜하겐의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방사성 시료를 1시간 동안 관측하지 않는다면 이 시료는 방사성 붕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겹쳐서 존재하는 중첩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료뿐 아니라 고양이도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겹쳐서 존재하는 중첩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이후로도 많은 과학자들이 양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은 양자 중첩은 양자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79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관측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양자 역학의 세계가 만일 관측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충분히 거시 세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1999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팀은 슈레딩거 고양이의 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양자 중첩은 양자의 특성으로 인식되어 디지털 정보의 비트인 0과 1이 각각 다른 상태이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등의 기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양자 중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상상하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개념이죠. 그래도 여러분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거니까요. 다음번 양자의 마지막 특징인 양자 얽힘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톡톡 에너지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톡톡 에너지에 큰 힘이 됩니다.